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기념일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만약에 기념일 제공하는 기념일에다가 이렇게 날짜를 기준일을 치면은 2010년 1월 1일은 금요일이고 기준일로부터 3937일 되는 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준일로부터 오늘까지가 총 몇 번째 날인가를 계산해 보는 루틴이죠. 그래서 우리도 2020년 1월 1일이라고 문자를 입력하면은 우리가 오늘로부터 몇 번째 되는 날입니다 하고 출력해 보는 걸 한번 해봅시다. 몇 가지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days this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days this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오늘을 만약에 2020년 10월 11일이다 그러면은 오늘은 올해로부터 몇 번째에 해당되는 날이냐면은 285번째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까 미리 내가 네이버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285를 오늘이 올해 1월 1일부터 몇 번째 날인가부터 한번 계산해 보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day this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뭐 간단해요. 우리가 1월달은 31일, 2월달은 뭐 평년이라면 28일, 31일, 3월달은 4월달은 30일, 5월달은 31일 뭐 이런 식으로 12월까지 큰 달, 작은 달을 따져가지고 날수를 월별로 다 계산한 걸로 배열 변수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배열 변수에 넣어놓고 어떤 날짜를 이제 우리가 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날짜를. 그럼 캘린더용으로 받겠죠. 받아가지고 그 날짜로부터 총 며칠에 해당되는 거를 계산해 보는 건데 만약에 오늘이 10월 달이라 그러면 10월 달인 경우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그 달수를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썸을 이용해 가지고 썸은 0부터 해당되는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0번부터 9까지 전부 그 배열에 해당되는 값들을 다 합한 다음에 그 합한 결과에다가 오늘의 날짜 10월 달이니까 9월까지는 전부 그 날수만 계산해주고 오늘의 날짜는 11일이다 그러면 10일만 더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혹시 올해가 윤년이에요. 윤년은 또 28일이 아니라 29일이니까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별해가지고 윤년인 경우에는 29일로 하자. 그거를 하나 조건문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문을 추가하기 위해서 lib이라는 이어를 써야 되는데 함수를 쓰는데 lib이라는 함수는 어떤 연도를 받아가지고 그 연도가 4의 배수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면 윤년이고 400의 배수인 경우에는 윤년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해는 윤년이 아닌 그래서 윤년인 경우에는 1을 반환하고 윤년이 아닌 평년인 경우에는 0을 반환하는 lib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lib이 이제 영어의 윤년이라는 함수입니다. 이거를요 아까의 캘린더형에다가만 추가를 해주고 메인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제 기본적인 함수인데 아까 캘린더형에다가 그쵸 캘린더 함수 여기에다 추가를 해주란 얘기예요. 이제 이 앞으로 여기다 헤더 파일을 자꾸 늘려나가는 거니까 요 사이에다가 맨 처음에는 어떤 함수가 어떤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함수를 여기다 추가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int의 이어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해가 그쵸 그 해가 이어가 4의 배수면서 and 그쵸 and는 and 조건 두 번을 붙인다 그랬죠. 그 이어가 100의 변수가 아니면 100의 배수가 아니면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아니면은 느낌표 이거죠. 0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은 4의 배수이거나 써보죠. 4의 배수이거나 100의 배수가 아닌 아닌 해. 그 해가 윤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년의 조건을 이제 따질 때 그렇게 한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고, 그때는 return, 그쵸. 윤년에는 2를 반환하라 그랬습니다. else, 계속, 그리고 else if,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또한 이어가 400으로 나누었을 때, 그쵸. 나누어 떨어지면, 네, 그때도 역시, return, 네, 1 해가지고, 윤년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해는 윤평년인 거예요. 4의 배수가 아니거나 또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윤년인 거죠. 이렇게 윤년 평년인 거죠. 이렇게 해주면 리비어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조금 보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얘를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놓고 나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블로그를 좀 띄워놓고 같이 제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소스 코드를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올해 1월 1일부터 몇 번째에 해당되는 날인가를 잡기 위해서 int days this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캘린더형으로 아까 우리 구조체 만든 거 있었죠. 캘린더형으로 네, this 뭐 day 이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네, this date라는 걸 받아가지고 네, 여기서 어떤 month의 그 배열로 선언해 주라 그랬죠. 12개의 1차원 배열을 선언해 주는데 초기값은 우리가 1월달은 큰 달, 2월달은 아주 작은 달, 3월달은 큰 달, 4월달은 작은 달 이런 식으로 우리 어렸을 때 큰 달, 작은 달 했죠. 5월달은 큰 달, 그쵸. 6월달은 작은 달. 근데 여기서 7월달은 큰 달인데 또 약간의 예외가 되는 게 8월달도 큰 달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9월달이 작은 달 이런 식으로 10월달이 큰 달, 11월달이 작은 달, 네, 12월달이 큰 달. 뭐 이거 외우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니까 중요한 거는 개수가 12개인가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이게 개수가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4개 개수 만나보고 또 여기서부터 4개 개수 만나보고 딱 12개 맞죠. 그렇게 해서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은 약간의 규칙성이 깨지고 있죠. 2월달은 28일이고 또 7, 8월달은 30일, 30일 연달아 되고 그 다음부터 번갈아가고 하니까 규칙성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상수 리스트로 배열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합산하기 위해서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실은 for 네, 그쵸. 조건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넘겨받은 this date라는 거에 이어가 이어하면은 이렇게 멤버 여기서 this date라는 캘린더형 변수를 넘겨받았는데 그게 .y 하면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멤버 변수로. 그것이 리뷰어를 함수로 호출했을 때 그게 반환된 게 1이면 굳이 1이면 하고 안 해도 돼요. 그 자체가 1이면 그게 true니까 저기 1이면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반환값이 1이면 그리면 그쵸. 조건이 1이 되는 거니까 그 일 자체가 참인 거죠. 예, 참임으로 조건 만족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1과 같으면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때는 month의 2월달 값이니까 month의 그 요소로 봤을 땐 1이 되겠죠. 그날만 29로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28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포문을 사용해서 int i는 0월부터 네, 0부터 언제까지 this date에 그쵸? this date에 this date 대문자잖아요. date까지 그 점에 m 하면은 이제 이게 해당되는 월인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그쵸. 1월 달을 0월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걸 잘 따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해서 네, 썸에다가 네,
some plus months, 네, I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이거는 뭐예요? I는 포함을 안 했잖아. 또 포함을 안 한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가 제대로 되는가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올해가 10월 달이면 thisdate.m은 1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이면 10-9니까 10-1은 9잖아요. 근데 그 9가 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합산은 언제부터 됩니까? 합산은 네, month의 그쵸. 0부터 언제까지 합산이 되는 거예요? 9가 포함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8까지가 포함되는 거네요. 예. 그죠. 까지의 합. 네. 모인 경우, 예제가, 네. 9월인 경우, 10월인 경우. 그쵸.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10월인 경우에, 10에서 1을 빼니까 9가 되고, 9가 더 포함이 안 되니까 8까지 합을 전부 이 배열 변수에 있는 값으로 다 서머라이즈를 하니까, 그때까지의 총 날짜가 계산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썸에다가 썸 플러스 해가지고 한 번 더 그날의 날짜 먼스에 그쵸, 먼스가 아니잖아요. 디스데이트의 점 D 오늘의 날짜 요거를 더해주면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총 날수가 계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리턴 네, 리턴 네, 썸을 해주고 되고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해주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를 두 개의 립이라는 함수와 그쵸 days this라는 함수를 네,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을 어디다 저장해 주라고요? 네, 캘린더형 엣지에다 저장해 주라고 했어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우리가 추가를 했으니까 혹시 또 이 중에서 오타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역시 컴파일을 한번 해봐서 오류가 없나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류가 없다면 실패가 나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실패가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그쵸 구문 오류가 생겼네요. 여기서 비교해 가지고 0이면 이게 넣어줘야 되겠죠. Ctrl F5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지금 뭐 오류가 없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여기 가가지고 그쵸 getCday와 getToday를 선언해 주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고쳐 주라고 한 거냐면은 여기를 날짜를 바꿔야 되겠네요. 어떻게 바꿔줍니까? 네, 이거는 빼주고 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메인 함수를 요거를 이제 7-5번을 먼저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시다.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것을 ex 7-6번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이 올해 그쵸 몇 번째 날인가 구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자 여기서 네, 날짜를 바꾸도록 다 미리 해버립시다. 기존 항목에서 오늘이 네, 몇 번째 날인가를 구하는 걸 해주고 이것도 제거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오늘이 몇 번째 날이니까 기념일은 일단 생각하지 말기로 한 거니까 메인 함수에서 이건 빼버리고 네, 오늘만 네, 일단 구하고 오늘은 어, 오늘은 그쵸 1월 1일부터 몇 번째 올해로부터 몇 번째 날이다. 올해로부터 몇 번째 퍼센트 오늘은 넣어줄까요? 이거 그대로 놔주고 네 그대로 해봅시다. 네 1월 1일부터 이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금년 1월 1일부터
1일부터 기준으로 몇 번째 날이다. 네, 날하고 줄을 바꿔주고, 네, 그거를 뭐 썸이라고 합시다. 썸에 저장했다고 치면 이렇게 되고 썸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썸을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인트형을 하나 선언해줘야 되겠네요. 인트형으로 썸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daydes라는 함수가 이미 우리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거를 네, day 썸은 이렇게 해서 days this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날을 캘린더형으로 보내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day this는 이미 메인 함수에 없잖아요. 아까처럼 이미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캘린더에 가보면 네, day this가 제대로 선언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this date 캘린더형으로 보내고 썸은 어떤 인트형으로 어떤 계산된 결과가 정수형으로 반환되는 함수니까 따라서 제대로 됐다면 네, 그 실행해 보면 Ctrl F5 그래서 오늘은 1월 1일부터 과연 몇 번째 날인가를 계산해 보죠. 285번째 날 정확하게 계산했죠. 아까 제가 미리 계산한 것이 285날이라고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285날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윤년을 식별하기 위한 립 함수의 위치인데요. 데이라 함수보다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의 위치가 얘보다 뒤에 있어 버리면은 이 안에서 또 립 함수를 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수 안에. 그러니까 이 함수 간의 프레센던스, 이 서로 출현해야 되는 순서가 얘가 먼저 정의되어야 그 다음에 얘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은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더 파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헤더 파일에 벌써 헤더 파일에다가 립, 그죠? 데이디즈인데 립에서 이거 립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디즈에서 립을 사용하니까 얘보다 뒤에 있어야 되고 getCD에서는 캘린더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캘린더가 먼저 선언돼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개의 함수와 1개의 구조체 정의가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그것만 잘 따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이 올해의 몇 번째 날인지 구하는 거를 이제 아까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제가 블로그에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왜 립 함수를 썼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0월 달인 경우에 쭉 몇 번째 날인지 계산하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 블로그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사실 여러분하고 강의하면서 블로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다 올리고 있고 또 모든 영상들도 전부 유튜브에 다 올려가지고 링크를 다 걸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제발 제가 정성 들여서 제작을 한 거니까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오늘이 기념일로부터 몇 번째 날인지를 계산해주는 부분을 한번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념일을 아까는 상수로 바꿨는데 그 부분을 변수로 이 스캔F를 이용하는 걸 약간 고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인 캘린더 함수에서 getCday에서 이 부분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네. 프린트 함수로 써가지고 네, 오늘 기념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그냥 이렇게 메시지로 출력을 하고 그쵸. 스캔F를 이용해서 %s가 되겠죠. 문자열이니까 그쵸. %s 이렇게 해놓고 네, 데이트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네, 어떠한 자판으로부터 이렇게 날짜 기념일을 기념일, 입력일이 아니라 기념일로 또는 기준일, 기념일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해줘서 getCD를 좀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올해가 기념일로부터 몇 번째 날인지를 계산해보는 루틴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쳐주는데 얘를
어떻게 해주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다음 함수로 이거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이 이제 올해 몇 번째가 아니라 네, 오늘이 그쵸? EX 7-7로 해서 네, 오늘이 기념일로부터 몇 번째 날인지 이렇게 바꾸도록 하죠. 네, 그렇게 바꾸는 걸로 저장을 해놓고 자 어떻게 바꾸라는 건가 한번 우리 봅시다. 네,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요. 네, 그쵸. 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를 알면은 자, 첫 번째로는 여기다가 기념일도 한번 C데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념일도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념일은 C데이에 get 네, C데이로 그쵸. 이렇게 받아오고 그 다음에 오늘이 1월 1일부터 몇 번째인가를 days this에다가 해주면 여기다 빼기 네, 똑같이 한 번 더 출력을 하는 거예요. day this를 해주고 여기서는 cday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그쵸. 오늘이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몇 번째 날이고 또 기념일은 1월 1일부터 몇 번째 날이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기념일로부터 오늘까지 몇 번째 날이다 이렇게 계산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게 기념일과 오늘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0번째 날이냐 1번째 날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루가 지나면 두 번째 날이라고 하고 당일은 첫 번째 날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날짜가 같으면 0이 돼버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네, 7을 기념일로부터 추가를 하고 얘는 제거하고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서 오류가 없는지 어떻게 알죠? 그거는 여기서 출력창에서 그쵸? 출력창에서 성공이 나왔으면 오류가 없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F5 네, 기념일 이제 아까는 네, 문자열이 그냥 고정됐었는데 지금은 넣게 돼 있어요. 2020년 1월 01 이렇게 넣고 계산해 보면 오늘은 2020년 10월 11일이고 285번째 날 1월 1일부터 네, 정확하게 계산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285번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체크해 보기 위해서 같은 날을 해 봅시다. 그러면 프로젝트 컨트롤 F5 이렇게 해서 오늘을 한번 넣어보죠. 2020년 네, 오늘이 10월 11일 이렇게 넣어주면 네, 오늘은 이게 1월 1일부터 첫 1번째 날 좀 모양이 이상하네요. 여기 기념일로부터 이렇게 이왕이면 좀 그쵸, 이렇게 바꾸도록 하면 네, 첫 번째 날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는 뭐 실행 안 해보겠습니다. 뭐 기념일로 바뀌겠죠? 이 부분이 할까요? 하는 김에 또 하죠. 네, 2020년 오늘을 10월 11일 엔터 치면 네, 오늘은 기념일로부터 첫 번째 날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대로 계산이 된 겁니다. 네, 자꾸 그림이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가 다른 경우 같은 해에는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데 이어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기념일이 만약에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이라든가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가 2020년이고 기념일이 2019년이었어요. 그러면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흘러간 날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2019년이 총 365일이다. 그러면 365일을 한 번 더 더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횟수가 차이가 나면. 근데 그것이 이제 횟수의 차이를 갖고 365로 곱해주게 되면은
간단해지는데 문제는 중간에 윤년이 낀 경우에 그것이 윤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365가 될 수도 있고 366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년인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윤년에서는 2를 반환했으니까 365에다가 립을 더해주게 되면 윤년인 경우에는 366일, 윤년이 아닌 경우에는 365일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썸데이라는 함수를 넣어가지고 어떤 해와 해 사이에 그 해당되는 연도가 총 몇 날을 갖고 있는가를 계산해주는 루틴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포문을 사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기념일이 2010년이라 치면 10년 동안에 그 사이에 총 몇 날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0년 동안에 따져보기 위해서는 네, 포문을 사용해서 해당되는 연수부터 그 해까지 총 윤년을 따져봐 가면서 썸을 더해 나가면 10년 동안의 날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더 추가를 해주자는 거예요. 아니, 한 개, 요거 하나를 추가해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다가 캘린더 함수에다가 적당한 위치 어디다 넣을까요? 뭐 여기다 넣을까요? getDay에다가 someDay라고 넣죠. 순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하는 함수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int somedays 이렇게 해서 그거를 추가를 하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놓고 somedays 해놓고 얘는 약간 왼쪽으로 좀 보내고 두 연도를 정수형으로 받아서 그렇죠? 정수형으로 두 개의 연도를 4개 분수로 받아서 그리고 네, sum이라는 내부 변수를 0으로 합산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해 주고 포문을 사용해서 int는 i는 2of 1부터 네, 그 다음에 i는 네, 작다 2of 2까지 자, 이 두 번째 연도가 연도가 큰 연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의 연도는 포함을 안 했어요. 자, 포함 안 하는 이유는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 자, 문장이 하나니까 중간을 안 쓰겠습니다. sum은 sum 플러스 저기는 뭐 증강연 번자를 썼는데 저는 보기 좋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lib 네 I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i는 이제 연도를 출발하는데 그 i 연도가 해당 연도가 윤년이면 0을 반환하고 윤년이 아니면 윤년이면 2를 반환하고 윤년이 아니면 0을 반환하는 건데 썸은 네 365를 더해서 그쵸 365를 더하여 그쵸 365를 더할 거냐 366을 더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포문에 쭉 더해 나간 결과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냅시다. 네, 함수가 끝났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연도가 같은 경우를 봅시다. 연도가 같은 경우는 2어 1에서 2어 1인 경우인데 연도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포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되니까 0이 반환될 거니까 우리가 아까 같은 해에서는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해가 한 해 전이라든가 두 해 전 이렇게 과거로 더 연도가 올라갈 때에는 그 지나간 총 한 해의 날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한 해의 날수를 네, 립을 사용해서 윤년인가 아닌가를 고려해 가지고 쭉 더해 나가면 10년치다 그러면 10년 안에 윤년이 한 번이라도 포함되거나 두 번 포함되면 두 날이 더 더해지는 그런 함수를 썸데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아까 오늘이 기념일로부터 며칠인 날짜를 살짝 바꿔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렇죠 이제 추가를 하기를 요걸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해가 다른 경우는 sum은 네, sum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someday라는 거 이름이 뭐였죠? 네, somedays 이렇게 넣어서 첫 번째 해는요 우리가 기념일로부터 출발하니까 cday에 .y를 보내주고 두 번째 해에는
tday에 점 y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네, 연도가 다른 걸 고려해서 추가로 365를 더해주게 됩니다. 또는 365를 그 횟수만큼 더해주게 되는 것을 추가해 줄 수가 있었어요. 자, 실행해 보면은 정말로 제대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해주면은 기념일을 이번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2000 처음에 해본다는 게 언제였죠? 네, 쭉 보면은 연습 2010년 1월 1일은 3937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네, 3931일인지 2010년 네, 1월 1일은 엔터 3937번째 날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잘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구조체도 연습을 하지만 이렇게 날짜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사고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이 날짜 계산 이 예제만큼 C 언어 예제로서 참 좋은 예제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예외 조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달, 작은 달도 있고, 윤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딱딱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계속 윤년인가를 반복해 가지고 큰 달, 작은 달 따지고 윤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때 좋은 예제이고, 그거 결과가 또 구조체로 반환을 받고 하는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제를 제가 오늘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이 몇 번째 날인가를 이제 계산을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이 최종적으로 요 데이즈라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올해와 기념일 사이에 날수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오늘이 기념일에 대해서 총 몇 번째 날인가 계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이버에서 또 하나 제공하는 함수가 뭐냐면은 네, 몇 번 기준일로부터 첫일째 되는 날은 여러분들도 누가 만난지 뭐 만일째 되는 날, 백일째 되는 날 따지지 않습니까? 기준일로부터 천일째 되는 날 또는 뭐 만일째 되는 날, 백일째 되는 날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늘이 올해 1월 1일부터 천일째 되는 해는 2022년 9월 26일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보는 루틴을 짜는 것까지를 추가로 해서 오늘의 두 번째 예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또 캘린더.h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endmonth라는 함수와 dateafter라는 함수입니다. 자, endmonth라는 함수를 생각해낸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해에 어떤 날이 몇 월로 되어 있는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사실은 먼스만 있어도 3월이면 31일, 뭐 5월이면 31일 이렇게 그 최대 그 달의 날수를 리턴해 주고 싶은데 윤년인 경우에는 2월 달이 28일이 됐다가 29일이 됐다가 좀 달라지니까 그거를 한번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달의 끝날이 연도와 월수를 보내주게 되면 끝날을 알려주는 함수를 하나 먼저 만들어 주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day after라는 함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내가 어떤 기준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거를 어떻게 계산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문을 사용해서요. 그 오늘로부터 그 0으로부터 1000일이면 999까지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쵸? 더해 나가다가 해당되는 날이 계속 엔드먼스 그 달의 끝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날만 증가시켜 나가는데 끝날에 도달하게 됐다면 뭡니까? 네, 달이 넘어갔기 때문에 날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달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날은 1일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버리고 해가 넘어가면은요. 해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쵸. 연도를 하나 증가시키고 1월 1일로 출발하는
요 루틴을 짜게 돼 가지고 1000일이면 1000번을 반복하고 이렇게 간단한 루틴으로 데이트 애프터라는 함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달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30일이냐 30일이냐 또는 28일이냐 29일이냐가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엔드먼스를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해당되는 날짜에 끝날이 언젠가를 알아내 가지고 얘를 무한히 더해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했는지는 한번 요 제 블로그 글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를 한번 짜보면서 마지막 예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어떻게 짜주냐 하면 네. 자, 네. 메인 함수를 어떻게 구성합니까? 네. 몇 번째 날인가 요거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요거를 예제 7-8 자, 요거를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죠. 오늘의 기념일 계산기 7-8 해가지고 네, 기준일로부터 네, 몇 번째 날이 언제인지 계산하기죠. 날을 구하기. 네, 이렇게 합시다. 자, 그것을 7-8로 네, 저장을 하고 자, 여기서 역시 헤더 파일에다가 두 개의 파일을 추가를 하자 그랬어요. endmonth와 그쵸? 여기다 끝에다 추가를 하는 걸로 하죠. 맨 처음에 endmonth를 구하는 부분은 여기다가 네, 요쯤에다 추가할까요? 상관없죠. 끝이 요 사이에다 추가합시다. endmonth 뭐 끝에 추가합시다. 네, 56번 줄 끝에다가 자, endmonth는 int 네, 네 이렇게 해서 y와 m을 int형 변수로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네, 역시 month라는 아까 네 이걸 어디서 지정했었죠? 엔드먼스 어디선가 우리가 써먹었던 것 같아요. 봅시다. 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서 한번 써먹었네. 요거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고 네, 두 번째는 네, 립 이어인지 if 네, 립 해가지고 아까 윤년을 판별하는 변수를 그쵸 선언했죠. 이것이 1이면 조건을 만족한 거니까 그리고 month에 네 12를 2를 그쵸 29로 이렇게 예외를 하루를 더 추가시켜 준 거죠. 29일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return 이렇게 해서 month m-1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어떤 해에 어떤 월에 끝날이 얼마인가 이거를 리턴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은 리비어를 따져봐 가지고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캘린더형으로 그쵸? 반환해주는 변수 함수 date after를 만들어 주는데 얘는 보내주는 함수가 캘린더형 그쵸? 캘린더형 cday와 그 다음에 int days라는 값을 받아가지고 어떤 cday를 기준으로 이 days만큼 흐른 이후의 날짜를 계산해 보는 그런 루틴인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밑으로 좀 바꿔주고 자 어떻게 짜주냐면 네 좀 길어요. 자 이거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우스가 잘 동작을 안 해요. 자, if, 네, 오늘 날짜가, 그쵸? cday죠. 저는 소문자로 가겠습니다. cday.d가 끝날이 아니면, 네, end month의, 그쵸? 오늘의, 그쵸? 저는 D를 소문자로 썼어요. Y와 그 다음에 CDA의 month 이렇게 year와 month를 보내줬죠. 그것이 일이 아니면 네 그냥 CDA의 .d를 그쵸. CDA의 저는 아까 이게 소문자로 쓴다 해서 저는 소문자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쓰는 연산자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else if 네 아니면서 cday가 m이 끝날이 아니면 끝날이 아닌 건 12가 다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날이 아니죠. 자 끝날이 아니면 이것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else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끝날인데요. 12월 달이 아니면서 끝날이 아니면이죠. 그러니까 C 이렇게 해주면 중괄호를 넣어줘야 되겠고, 네, Cday의 D를 1로 세팅을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Cday의 month만 증가시키면 되겠죠.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증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그쵸? CDA. 그 다음에 else, 여기는 분가가 끝났고, else, 그대로 해가 넘어가는 조건이죠, 이번에는. 그 조건에서는, 네, CDA의 D는 네, 1이고, 그 다음에 CDA의 month도 1월 1일이고, 그리고 CDA의 year는 증가시켜 나가야겠죠. 해가 넘어가니까. 증가시킨 것은 플러스는 1 이렇게 해주면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데이즈만큼 여기서 데이즈만큼을 받아가지고 포문을 사용해서 포문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포문 인트 i는 0부터 출발을 해서 그쵸 i는 데이즈가 포함 안 하도록 그쵸 데이즈를 포함 안 하도록 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가야 되네요.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왜 마이너스 1일까요?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날이면 그렇군요. 첫 번째 날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가 더해지는 날을 두 번째 날로 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데이즈에서 1을 빼준 것입니다. 그쵸? 1을 빼준 것이고 그 다음에 네 포문에서는 0번부터 출발을 하니까 또 하루 차이가 또 나네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한번 일단은 헷갈리면 실행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i 플러스 이걸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포문의 시작 그 다음에 포문의 끝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니까 전부 인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인덴트 넣어주기 블록을 잡고 Alt F8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블록이 잡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리턴 부분이 빠졌네요. 리턴 캘린더형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 거니까 바뀐 리턴 값을 리턴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여기서 고친 게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리턴 데이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 고쳐준 데이 값 결국은 날짜하고 달이 여기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받은 값이 cday라는 캘린더형 변수를 받았지만 요걸 포문을 갖다가 데이즈만큼 반복하면서 이 cday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뀐 값을 리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day after라는 변수 함수가 만들어졌죠. date after. 이것도 대문자를 썼네요. 제가 뭐 일관성이 없습니다. 소문자로 쓰고 대문자로 쓰고. 이건 소문자로 쓸까요? 저는
저는 약속을 하기를 처음은 대문자를 시작하고 중간에 대문자를 쓰는 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걸로 조금 나름대로 어떤 저의 컨벤션, 관습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변수는 전부 소문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소문자로 다 바꿨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좀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만큼 길게 우리가 함수를 추가했으니까 여기서도 오류가 없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얘만 한번 디버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디버거를 해봤을 때 오류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오류가 없나를 확인해 보고 있으면 네, 없네요. 다행히 성공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를 몇 번째 날 구하기 그렇게 했어요. 요거를 기념일로부터 몇 번째 날인지 요거를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7-8로 바꾸도록 바꿔놨네요. 이건 지우고 여기 있네요. 그쵸? 7-8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네? 또 7-8 한 개 사라졌습니다. 그쵸?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닙니다. 사라질 리가 없어요. 여기 있죠. 그죠? 요거를, 근데 여기에 조금 EX 기자가 들어갔네요. 왜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거를 고치고 갈까요? 그냥 다시 합시다. 그냥 어차피 고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해서 EX 7-8 네. 네. 그래서 기준일로부터 몇 번째 날 구하기 이런 식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함수를 어떻게 고쳐주라는 얘기냐면은 네 볼까요? 네 이렇게 고쳐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추가를 하기를 print f 네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렇게 한번 그쵸 며칠째 네, 까지 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하고 scanf를 이용해서 네 %d 포맷으로 해가지고 %를 꼭 붙여야 된다고 했죠. days라는 함수를 정수형으로 받아서 days라는 함수는 여기 선언을 해줘야 되겠네요. days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day after, date after를 호출해야 되는데 네, day after를 여기서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표 데이를 gday라고 합시다. gday를 구하는 거니까 gday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 gday도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는 네, 어떤 현재 기준일로부터 gday를 받아서 그렇죠. 네 사실 뭐 기념일로 바꿔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변수를 다른 걸로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gday를 받아가지고 day to after 저는 소문자로 썼죠. after 이렇게 해서 자 cday를 캘린더형 변수로 보냈고 그 다음에 days 값을 받아서 네 그쵸 gday를 받은 거죠. 그리고 print f 이렇게 해서 그날은 기준일로부터 쓴 그날은 요거랑 비슷하니까 요걸 복사해 가지고 쓰도록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들어 C를 해서 네, 그날은 몇날 며칠인데 여기 이제 Gday로 바뀐 거죠. Gday 네 Gday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날은 몇날 며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봤을 때 오류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은 네, 정말 기념일을 2020년 네, 2020년 1월 1일 0101 이렇게 놓고 네, 오늘은
아, 뭐가 잘못됐네요. 네, 여기 입력을 추가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엉뚱한 게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7월 8번으로 바꾼 다음에 얘였죠. 추가하고 얘를 삭제. 자꾸 이거 여러 번 해도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7-8로 갔을 거고, 컴파일도 아까 엉터리가 컴파일 했겠네. 실행해 보면 네, 성공했겠죠. 네, 컨트롤 F5. 아까 우리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네, 2000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2020년 2년 9월 26일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해가지고, 자, 기념일은 똑같이 2020년 네, 01로 놓고 천일째 되는 날 이렇게 보면 네, 2022년 9월 26일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네, 이렇게 오늘 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재밌는, 여러분은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나름대로 여러분이 재밌고 유익한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구조체를 이용해 가지고 날짜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헤더 파일로 분리하는 방법도 오늘 해봤어요. 오늘 헤더 파일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더 파일을 보면은 그쵸. 어떻게 얼마나 길어졌어요? 헤더 파일만 쭉 볼까요? 이렇게 많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구조체, 리뷰어, days, this, get c day, 그쵸? some days, get today, end month, day after. 네. 벌써 함수가 7개의 캘린더가 네, 구조체까지 해서 이렇게 긴 내용의 함수들을 전부 헤더 파일로 묶어 놓고 메인 함수는 캘린더를 헤더 파일로 넣었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사용된 것이 뭡니까? 캘린더형 썼지. 그 다음에 get today, 그쵸? get cday, days this라는 함수, some days라는 함수,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day after라는 함수 이런 것들을 막 호출해 가면서 우리가 맘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함수 내에서는 또 다른 함수를 또 서로 부를 수도 있었고 뭐 리뷰어라든가 또는 뭐 그쵸 엔드먼스라든가 그런 것들도 구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함수들이 역학관계가 복잡해질 때에는 캘린더라는 헤더 파일에 다 이렇게 묶어 놓고 메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가끔하게 해주게 되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이 C 언어 고급이다 보니까 구조체도 배웠지 또 이렇게 헤더 파일의 각종 함수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넣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C 언어 고급에 고급 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습득하기에 좀 쉽지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열심히 함수들을 좀 복습하고 제가 이렇게 블로그 함수하고 또 오늘 수업한 내용을 또 나중에 유튜브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 두고두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규조체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